일반 직장인이 5년 안에 자산을 10배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자산을 10배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주택 직장인이 자산 10배를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저축을 하면서 자산을 늘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한다면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속도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가 저축한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축만으로 자산을 10배 늘리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와 부업 혹은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하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가상의 직장인을 설정하고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 가상의 직장인은 회사를 3년 다녔고 1년에 1200만 원을 저축해서 3년 동안 총 36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저축만 한다면 10년 뒤에 1억 2천만 원이 저축되어 있을 거고 연봉 인상률과 저축 이자까지 한다면 많이 모아도 2억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산다고 할 때 조금 강하게 말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전월세를 살면서 이사를 다녀야 하고 절대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결혼을 하고 가족까지 생긴다면 내 가족까지도 돈에 쪼들린 생활을 할 겁니다. 나만 조금 고생하는 건 괜찮아도 가족에게도 가난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활을 탈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진부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쉽고 대중화된 아파트 투자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주식을 많이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식은 일단 수익률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당장 주위만 둘러봐도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 너무 비싸게 사거나 너무 이상한 입지의 아파트를 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실거주하던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수익률은 주식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22%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3,600만 원을 투자해서 22%의 수익을 얻으면 1년에 800만 원입니다. 이 800만 원이 절대 적다는 건 아니지만 자산을 10배로 늘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아파트는 전세나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 3년 전 투자했던 아파트에 들어간 투자금은 7천만 원이었고 그 아파트는 매도, 세금과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2억 이상의 순수익을 만들어줬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유명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인데도 연 100%의 수익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핵심은 첫 번째로 앞으로 더는 하락하기 힘든 가격의 아파트, 두 번째는 사자마자 안전마진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더는 하락하기 힘든 가격의 아파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아파트는 앞으로 이 가격으로 분양할 수 없는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청약 시장이 조용합니다. 청약 경쟁률도 잘 안 나오는데 일단 건설사들이 분양 자체를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가가 주위 시세보다 비싸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나오지 않고 분양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분양을 해봐야 결과는 처참할 걸 알기 때문에 분양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공급 예정인 아파트에서 분양 취소를 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을 하지 않으면 공급은 부족해지고 주위 아파트의 전세가와 매매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분양가로 불리던 아파트가 나중에는 그 가격에도 완판이 되는 날은 무조건 옵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두 번째 아파트는 사자마자 안전마진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있으면 누구나 다 투자를 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제 눈에는 이런 아파트가 많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침체장 속에서 선뜻 용기가 나지 않거나 주위 시세를 확인해서 적정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사자마자 안전마진이 있는 아파트는 경매로 사거나 재개발이나 분양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주위 신축 아파트 대비 20% 이상 저렴한 경우도 많고 분양권의 경우 주위 시세 대비 10% 이상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재개발이나 분양권의 경우 사자마자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입주 후 2년이나 4년 뒤에는 시세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인 앞으로 이 가격으로 지을 수 없고 두 번째로 확실히 안전마진이 있는 이 둘 다 포함하는 걸 찾아야겠죠. 충분히 공부한 후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면 제 가치를 찾아가면서 2년 뒤, 4년 뒤에는 억 단위로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 분양권 혹은 재개발을 찾았다고 해볼게요. 문제는 시드머니가 3,600만 원밖에 없는데 투자가 가능할까요? 1, 2년 전까지만 해도 분양권의 경우 대부분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불가능했는데요. 지금은 무피, 마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총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입주 시기에 전세가가 하락해서 추가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때 어느 정도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까지 내가 추가로 모을 수 있는 돈도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전세를 맞추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월세로 맞추든 지금 상황에 맞게 아파트 한 채에 투자를 해놓고 그 아파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 가치를 찾아서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됩니다. 이제 아파트 한 채에 투자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나는 오히려 신용대출만 생겼고 투자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오로지 한 달에 100만원 저축하는 월급밖에 남지 않습니다. 조금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지만 자산 10배를 만드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의 부수입을 만들라고 말하는데요. 퇴근 후 두세 시간과 주말 시간을 확보해서 새로운 부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단순히 배달 알바를 하거나 편의점 알바를 하는 등의 확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수입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서비스와 지식을 판매하든 앞으로 그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부수입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지금 오른쪽 위에 뜨는 관련 영상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 이 영상 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부합까지 세팅을 해놨다면 회사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고 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가치가 오르고 있고 여기에 부수입 파이프라인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분명 이전보다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날 건데요. 기존에 저축하는 금액이 한 달에 100만원이었다면 이제는 부수입이 생기는 만큼 그 전부가 다 저축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심히 한다면 1년 정도 뒤에는 한 달에 200만원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일 두세 시간과 주말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요. 이제 한 달에 300만원을 저축하고 1년이면 3,600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금방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 투자 경험과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은 2주택을 세팅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도 가져갈 수 있고 종부세나 취득세 등 어떤 불이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주택을 만들고 월급을 받고 부수입을 만들어 놨다면 기존에 3,600만원이었던 전재산이 3억 6천만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4년 안에는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 돌린다고 하면 8년 뒤에는 3억 6천만원의 2배가 아닌 10배인 36억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월급만 모은다면 내 자산은 더하기로 증가하지만 투자와 사업까지 한다면 곱하기로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평범한 직장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해온 방법이고 결과도 내고 있으니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제 전자책에 적어놨습니다. 실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적었고 이 내용을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무료로 드리는 만큼 조금은 번거로운 신청 절차가 있는데 고정 댓글이나 설명에 더보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